좋아요, 구독. 저희도 덩달아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죠? 이렇게 빨리 또 10만 달러 선이 돌파가 되려고 하는 시점에 오게 될지는 몰랐는데 일단은 지금 암호화폐 시장 바라보시면서 좀 소감이 어떠셨어요, 요즘에? 네, 지난번에도 굉장히 그 비슷한 질문을 주셨을 때 제가 너무 좋다 이렇게 그랬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더 좋다 이렇게 더 좋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격이 앵커님도 말씀 주셨듯이 우리가 또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가파르게 맞아요. 상승을 하고 있는 국면이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 전문가분들이나 뭐 여러 의견들이 막 트위터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에서 전해지는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80K 넘어섰을 때부터 단기 조정이 올 것 같다는 맞아요. 얘기들이 되게 많았고 많았어요. 네, 90K 넘었을 때는 확실히 온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지금 100K, 10만 달러를 이제 거의 임박해서 가고 있고 촬영 전날 기준으로는 99K를 돌파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완전히 돌파하고 올라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들까지 했는데 역시나 그 구간이 딱 되니까 매도벽이 아주 크게 만들어지면서 이 구간만큼은 절대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을 이제 매도세들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국면에서 그래도 여전히 매도 물량도 많지만 매수세가 더 많이 유입이 되는 국면이다 보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뭔가 좀 시그널이 좀 이제 가까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네, 10만 달러 선을 앞두고 매도벽이 두터워졌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챙겨봐야 할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간 암호화폐 시장을 짓눌렀었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빠르게 해소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격 상승을 크게 이끌어주지 않았을까 싶어서 오늘 저희가 한번 다양한 이야기를 작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비트코인 현재 상황에 관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는 좀 오프닝에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 쉬지 않고 다시 급등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은 숨고르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는 이 비트코인을 더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번 시장이. 왜 이렇게 다시 급등을 하는 걸까요? 네, 그 원인은 사실은 좀 우리가 미국 증시와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나서 즉 상승이 일어나고 지금 오히려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는 계속해서 아주 급속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뭔가 어떤 차이들이 이 둘의 어떤 흐름들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가. 지금 보면은 지수상으로 봤을 때도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계수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은 그 중심에는 규제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 들어서 한번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살펴보면은 처음에 우리 시장에서 뭔가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옵션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뭔가 더 자유롭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줬다면 그 다음날 바로 전해진 소식이 트럼프가 백악관에 암호화폐 전담 조직을 맞아요. 만들겠다. 이게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한 번 시장에서 환호를 했는데 그리고 또 나온 얘기가 오늘 아침에 드디어 게리 겐슬러가 경질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SEC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1월 20일, 내년 1월 20일 임기 이후로는 게리 겐슬러가 이제 사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정말로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제 채널에서 이제 미국에서 메이저 프로젝트 창업자분을 이제 어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미국의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떤가? 궁금해요, 너무. 규제에 대한 부분들 그랬더니 너무 불리시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비유를 해줬는데 그 전까지는 이 백팩에다가 모래 주머니를 막 한가득 싣고 가면서 막 낑낑대면서 올라가는 움직임이었는데 지금은 그 모래 주머니를 다 벗어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열심히 달려갈 준비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뭔가 미국에 기반을 두고 뭔가 굉장히 오랜 기간 터전을 쌓은 프로젝트의 리더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미국 현지에서 지금 전체적인 암호화폐 업계가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와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즉 한국에서 느끼는 이 느낌보다도 미국에서는 더 뜨겁게 뭔가 반응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계속해서 또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격의 상승을 이끌어내는 것은 대부분은 코인베이스의 어떤 기관 수요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점으로 봤을 때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시장에서 이제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국에서 열기가 굉장히 뜨겁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글로벌적인 열기도 굉장히 뜨겁다라고 느꼈던 게 저도 어제 한 기사를 봤는데 바이낸스 거래대금이 나스닥을 뛰어넘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정도까지 시장이 성장을 한다고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열기가 지속될 가능성도 조금 궁금해요,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제 그 비슷한 맥락으로 저희 업비트 거래소 거래대금도 맞아요. 11월 들어가지고 10배 상승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결국은 가격이 오르면 포모에 의해서 나도 지금 늦기 전에 맞아, 들어가야 되겠다. 맞아요. 이 심리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구간은 이제 역사적인 구간입니다. 사실 10만 달러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비트코인이 가보지 않은 길인 것은 물론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비트코인 앞에 단위수가 바뀐다라고 하는 맞아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는 심리적인 어떤 기전들이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만 달러를 돌파했을 때 만약에 일부분 조정을 받겠지만 조정은 받을 수 있는데 조정을 받겠지만 만약에 10만 달러 상단을 지지해서 지켜낸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사실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10만 달러를 돌파했는데 결국은 순식간에 다시 무너진다고 내려온다.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중요한 구간이 뭐 90K나 85K 혹은 이평선 이런 부분들을 터치하고 올라갈 수 있을지를 다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굉장히 좀 즐거운 순간이지만 뭔가 낙관만 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렇죠. 시장을 그 어느 때보다 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10만 달러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이면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은 이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보다는 사람들의 광기에 투자를 했다 이러면서 또 한 8만 달러 선에 또 베팅을 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도 너무나 훌륭하지만 지금 사람들의 열기 자체도 심리적인 부분들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작가님과 좋은 전략들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가 또 오프닝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너무나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작가님께서 한번 준비하신 내용들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한 번씩 쫙 정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저희가 이제 서두에서도 좀 얘기를 했듯이 뭔가 여러 가지 어떤 악재들도 시장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부진한 움직임을 많이 네. 보였습니다. 마이너스로 마감도 했고 빅테크들이 좀 많이 하락하는 움직임들도 보여줬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호재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유동성들이 그런 것들이 열광을 해서 들어왔는데 만약에 그런 소스들이 불쏘시개처럼 계속해서 던져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조정받는 국면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요인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크게 5가지 정도를 좀 뽑아봤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5가지 정도인데 우선 첫 번째는 미국의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인선이 어떻게 될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이제 재무장관이 될 것인가, 누가 SEC 의장이 될 것인가 그 부분들이 중요한데 최근에 재무장관 후보들은 굉장히 유력한 후보라고 뽑히는 둘이 있었는데 하워드 루트닉이라고 하는 인물이랑 그리고 스캇 베센트라고 하는 둘 다 암호화폐 굉장히 친화적인 인사였는데 둘 다 뭔가 갈등으로 인해서 둘 다 다른 어떤 장관의 자리를 맡았습니다. 한 명은 상무부 장관, 또 한 명은 뭔가 백악관의 다른 직책을 맡게 됐는데 재무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재정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그럼요.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바로 이 SEC 위원장 게리 겐슬의 후임이 누가 될 것이냐 와, 이 이거 궁금해요, 부분인데 작가님.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그 칼시라고 하는 칼시 맞나요? 칼시라고 네. 하는 그 탈중앙화 마켓의 그 어떤 배팅 결과들인데 자 한번 보시면은 지금 5명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하루 사이에 순위가 확 바뀌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걸 안 바꿨는데 지금 4위에 있는 폴 애킨스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40% 이상 차지를 하면서 굉장히 유력하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이 인물이 지금 현재 이 토큰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이 이니셔티브에서 의장으로 있는 데다가 오래전부터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는 차기 SEC 의장이 굉장히 암호화폐에 불리시한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앞으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승인 같은 부분들을 또 주목하셔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데 향후에 얼마나 기관들이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더 장기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부분들은 역시나 거시경제입니다. 거시경제에 관련된 부분들이 유동성 장세를 결정하기 때문에 거시경제를 주목하셔야 되고 더불어서 지정학적인 갈등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가 영국산 미사일을 러시아에 발사를 하면서 나스닥이 한번 폭락을 했었습니다.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다가 푸틴이 대응을 안 하니까 다시 반등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움직임들이 비트코인에는 별로 안 나타났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그런 모든 악재들을 이겨설 정도의 호재들이 있다는 건데 향후에 그런 소스들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지정학적인 갈등이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규제 법안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요거를 조금 순서대로 한번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거시경제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제 이번 주에는 곧 있으면 이제 중요한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고용 지표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뭔가 시장에 큰 변화를 이끌 만큼의 파격적인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 표가 매파의 어떤 매파적인 발언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많이 급등하고 있죠. 오, 그리고 이게 그런 지표예요? 네, 맞습니다. 오.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더 네. 문제는 오스탄 굴습이라고 하는 굉장히 연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조차도 네. 요즘에는 계속 통화 정책 속도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거는 이제 물론 사람들의 어떤 추측에 기인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왜 지금 비둘기파까지 그런 어떤 움직임에 가세를 하는 것인가.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바이든 임기를 지나서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때 그때 금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시간을 벌고 나서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면은 더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유동성이 그때 더 집중이 되면서 가격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결국은 유동성은 돌아오게 될 텐데 그 시기가 트럼프 임기 시기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는 내년에는 더 많은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그건 급등할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원하는 시나리오인 거지 않을까요, 작가님? 맞습니다. 트럼프가 완전히 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트럼프가 파월을 압박했던 것도 내 임기 동안에 내려야 될 거를 미리 내리지 마라라고 한 건데 보란 듯이 50bp를 인하를 했는데 결국은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최근에 어떤 교류 한번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둘이 약간 분위기가 이제 좀 약간은 좀 좋아지는 그런 느낌들이 그런 느낌들이 또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전체적인 시장의 기조는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되면 그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동안에도 비트코인의 흐름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CME 패드와치 상으로 지금 이 중립에 대한 그러니까 동결할 것이다. 요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요것들이 조금은 균열이 있어서 이제는 25bp를 12월에도 인하할 것이다. 전망이 약간 더 늘어나는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